매달 25일 아침이면 은행 문 앞에 어르신들이 줄을 섭니다. 기초연금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그날도 제 앞 창구에 어르신 한 분이 앉더니 표지가 하얗게 다른 통장을 내밀고 그 위에 꼬깃꼬깃한 현금 3만 원을 얹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이름이 언뜻 보였는데 한수님,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처리를 해주자 어르신은 통장을 두 손으로 받아 겉장을 쓱 쓸어보더니 이러시더군요. 이걸로 우리 집사람 한 달치요. 현금 3만 원으로 한 달치라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 69된 최명자라고 합니다. 충청도의 한 소도시에서 혼자 산 지 3년째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76 어르신한테 배운 나이 들어 예금 두는 법입니다. 종이하고 볼펜을 곁에 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대로 적어서 따라하시면 되는 것들이니까요. 다만 마지막 통장 이야기는 지금도 입에 올리려면 목이 뜹니다. 그 대목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죠. 먼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이 놓이십니까? 아니면 어쩐지 겁이 나십니까?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겨울에 갔습니다. 읍내에서 철물점을 40년 한 사람이죠. 가게 정리한 돈의 보험금에 평생 부은 적금까지 합치니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통장 하나에 들어있었고요. 남들은 그럽디다. 그만하면 노후 든든하겠다고. 그런데 이상하지요. 저는 그 돈이 생기고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통장은 자개장 서랍 속 수건 사이에 숨겨두고 도장은 외출할 때마다 속옷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찾을 것도 아니면서 현금 인출기 앞에 서서 조회 버튼만 누르고 돌아선 날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요. 숫자가 그대로 있는 걸 눈으로 봐야 그날 밤 잠이 왔거든요. 그러면서 정작 저한테는 한 푼을 못 썼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무릎에 연골 주사를 맞자는데 3번에 15만 원이라기에 그냥 왔습니다. 파스나 붙이지 하면서요. 1억 4천을 쥔 사람이 15만 원이 아까워서 절뚝절뚝 버스를 탔으니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딱한 노릇입니다. 아들네는 서울서 전세대출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는 걸 아니까 돈 얘기는 서로 안 꺼냈습니다. 가족 대화방에 반찬 사진을 올려도 하루가 다 가도록 답이 없는 날이 많았고요. 잔고는 그대로인데 사는 건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그 겨울 내내 저는 전화기 하나, 통장 하나를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하기야 저라는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는지도 모르지요. 19부터 시내 양장점에서 미싱을 밟았습니다. 밤 12시 통금 사이렌이 울릴 때까지 박음질을 했고 월급 봉투는 뜯지도 않고 어머니 손에 드렸습니다. 그 시절에 배운 게 그겁니다. 돈은 모으는 것이다. 쓰는 법은 안 배웠습니다. 국민학교만 마치고 미싱바늘에 청춘을 바친 우리 또래 여자들이 대개 그렇지요. 모을 줄만 알지 나를 위해 10,000원 한 장 헐 줄을 몰라요. 그 버릇이 69까지 따라온 겁니다. 작년 가을이었지요. 텔레비전에서 어디 금고가 어렵다더라,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다더라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 돈 있는 은행하고는 상관도 없는 얘긴데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튿날 은행 문 열자마자 달려가서 절반이라도 현금으로 찾겠다고 했죠. 창구 직원이 어머님 댁에 두시는 게 더 위험하다고 말리는데도 제 고집이 안 꺾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을 빼서 어디에 두시게요? 자개장 서랍이 은행 금고보다 안전합디까? 돌아보니 그 3만 원 어르신이었습니다. 낯이 화끈했는데 어르신은 저를 나무라는 기색도 없이 대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오. 번호표 밀렸으니 어차피 기다려야 하오. 그게 강덕수 어르신하고의 첫 인사였습니다. 알고 보니 한 동네였고 매달 25일이면 은행에서 마주쳤지요. 남들은 등산 친구, 노래교실 친구라는데 우리는 은행 벤치 친구였던 셈입니다. 경로당에서는 그 어르신 얘기가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배 과수원하다가 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보상금을 2억 넘게 받았다더라. 그런데 커피 한 잔을 안 산다더라. 자식도 마누라도 코빼기를 안 비친다더라. 구두쇠 영감이라고 혀를 차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문이 영 미덥지가 않았습니다. 구두쇠라는 양반이 다달이 여자 이름 통장에 현금 3만 원을 넣는 건 대체 무슨 조화랍니까?
게다가 25일 오후면 어르신은 꼭 은행 앞 꽃집에서 노란 꽃 한 단을 사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 꽃이 어디로 가는 꽃인지 그때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 무렵 옥분이가 저를 끌고 간 데가 있습니다. 윤옥분이라고 40년 지기 계모임 친구인데 사람 모이는 데라면 어디든 쫓아가는 성미지요. 예, 명자야. 거기 가면 계란을 한 판씩 준다니까. 트로트도 틀어주고 실장이라는 젊은 양반이 어찌나 싹싹한지 몰라. 시장 뒷골목 2층에 홍보관이라고 차려놓은 데였습니다. 가보니 뽕짝이 쿵짝쿵짝 울리고 우리 같은 노인네가 30-40명은 앉았더군요. 마이크 잡은 실장이 어머님, 어머님 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다디단지 몇 달째 아들한테도 못 들어본 살가운 소리를 거기서 다 들었습니다. 처음엔 계란 한 판을 받았고 두 번째는 주방 세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갔을 때 실장이 칠판에 숫자를 적더군요. 연 12%, 확정 배당, 노인 전용 특판이라 아무나 못 넣는다고 원금 보장 증서에 회사 직인까지 찍어준다고요. 은행 이자 2-3배는 우습다는 겁니다. 옥분이는 벌써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저도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숫자보다 사람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전화해서 어머님 무릎은 좀 어떠세요? 하고 묻는 이가 그 시절 제 곁엔 그 청년 하나였거든요. 사기가 파고드는 자리가 어딘지 저는 그때 제 살로 배웠습니다.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 홍보관 종이를 펴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천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 기초연금에 유족연금 합쳐 80만 원 남짓으로 사는 처지에 그 50만 원이 얼마나 커 보이던지요. 그런데 글쎄요, 계산기를 놓고 나니 이상하게 손이 차갑습디다. 세상에 나 같은 늙은이한테만 이자를 2배, 3배 얹어준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눈앞에 어른거리는 건 숫자요. 귓가에 남는 건 어머님 소리였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25일에 은행 벤치에서 덕수 어르신께 슬쩍 여쭤봤습니다. 이런 데가 있다는데 어떻겠느냐고요. 어르신은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딱 잘라 말했습니다. 원금 보장의 확정 배당이라. 그 두 마디를 은행하고 우체국 밖에서 들으면 100이면 100 도둑놈 소리요. 증서도 준다는데요 하니까 어르신이 피식 웃는데 눈은 안 웃더군요. 종이에 도장 찍는 거야 나도 하오. 정 믿었거든. 가서 그 젊은이한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시오. 내가 내일 죽으면 이 돈이 누구한테 갑니까? 하고 그 대답이 1분 안에 안 나오면 도둑이요. 그 질문 하나를 들고 홍보관에 갔습니다. 실장이 여느 때처럼 어머님 하고 달려오기에 제가 물었지요. 내가 내일 죽으면 이 돈이 누구한테 가느냐고. 그 매끄럽던 입이 처음으로 버벅거렸습니다. 그건 본사 확인이 필요하고 절차가 어떻고 서류가 저떻고. 은행 같으면 1분이면 나올 대답이 5분을 헤맸습니다. 그 5분 사이에 제정신이 번쩍 듭디다. 아, 여기는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저 사람도 모르는 데구나. 저는 그날 받은 계란 한 판을 자리에 두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옥분이었지요. 예, 너는 겁이 많아서 굴러온 복도 발로 차는 거야. 옥분이는 그 다음 주에 우선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40년 지기가 팔을 붙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11월 25일 벤치에서 그 얘기를 들은 덕수 어르신은 한참 잠자코 있다가 이랬습니다. 친구분도 어른이요. 어른 돈은 어른이 책임지는 거요. 명자씨는 명자씨 통장이나 단속하시오. 야속하게 들렸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지요. 그러더니 어르신이 이럽디다. 정 불안하면 내가 돈 두는 법을 알려드리리다. 통장 3개면 돼요. 아니 실은 4개지만 네 번째는 뭐냐고 여쭈니 어르신은 그 대답은 않고 한동안 먼 산만 봤습니다. 방법을 배우기 전에 저는 그 어르신의 흉터부터 봤습니다. 그날 그 벤치에서 어르신이 먼저 당신 얘기를 꺼냈거든요. 내가 이걸 머리로 배운 게 아니요. 수업료를 8천만 원 내고 몸으로 배웠어. 15년 전 일이라 했습니다. 배 과수원 3,000평에 고속도로가 나면서 보상금으로 2억 6천을 받았답니다. 환갑에 평생 흙만 만지던 손에 그런 목돈이 처음 쥐어진 거지요.
은행에 넣으러 갔더니 누가 귀띔을 하더랍니다. 저축은행은 금리를 2배 준다고. 1년이면 몇백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내 눈엔 그 몇백이 배나무 1000그루로 보입디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눈을 가리오. 1억 2천을 저축은행 한 곳에 몰아넣고 직원이 권하는 후순위 채권이라는데 3천을 더 얹었답니다. 통장에 이자 찍히는 재미로 어깨가 으쓱하던 것도 잠깐 달했습니다. 이듬해 봄에 그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났습니다. 셔터 내린 문 앞에 사람들이 주저앉아 울던 그 뉴스 화면 속에 당신도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금자 보호라는 게 그때는 5천만 원까지였어. 그 위로는 몇 년을 기다려서 쥐꼬리만큼 돌려받았고 후순위인가 뭔가는 그냥 종이 조각이 됐어. 8천만 원이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어르신은 남 얘기하듯 담담한데 저는 그 담담함이 더 아팠습니다. 흉터가 그만큼 마르려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알아야 하는지 저도 남편 보내보고는 조금 알거든요. 그런데 명자씨, 내가 그때 잃은 게 돈만이 아니오. 어르신은 넉 달을 방에서 안 나왔답니다. 그 사이에 부인 되시는 수님씨가 60 넘은 나이에 말 한마디 없이 시장 반찬 가게로 일을 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온종일 서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그 일을 5년을 했답니다. 집사람이 원망 소리를 한 번을 안 합디다. 딱 한 번 밤에 무릎이 아파서 끙소리를 내고는 그것도 미안하다고 웃어요. 나는 그 웃는 낯이 시방도 제일 아프어. 저는 가만히 제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15만 원이 아까워서 절뚝거리던 무릎입니다. 어르신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결심했소. 돈을 다시 모으는 것보다 돈 때문에 사람 잃는 일을 다시는 안 만들겠다고. 그 말 끝에 어르신이 한참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명자씨, 미안하오만 오늘 나 좀 도와주겠소. 여자 내복을 사야 하는데 내가 당최 치수를 몰라서. 누구 드릴 거냐고 물으니 어르신은 들고 있던 그 낡은 통장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요양원에 4년째 있어. 치매요. 경로당 소문처럼 마누라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 못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속옷 가게에서 분홍 내복을 한 벌 고르고 어르신은 여느 때처럼 꽃집에서 노란 프리지어 한 단을 샀습니다. 처녀적부터 노란 꽃만 보면 걸음을 멈추던 사람이요.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꽃집 출입이라니 허참. 넋두리처럼 웃으시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달이 저 꽃이 가던 데가 어딘지 그제야 안 겁니다. 요양원은 읍내 외곽 언덕에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기다리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휠체어를 밀고 오면서 인사를 합디다. 어머님, 오늘 은행 아저씨 오셨네요. 은행 아저씨라니 무슨 소린가 했죠. 하얗게 센 머리를 곱게 빗은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한수님씨, 통장 속 그 이름이 사람이 되어 제 앞에 온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다가가서 손을 잡는데 수님씨가 방긋 웃으며 이러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니신지요? 48년을 같이 산 남편 얼굴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했습니다. 은행에서 왔습니다. 통장 정리해 드리러 왔지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태연한지 저는 그 태연함에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어르신이 내복 구러미 위에 통장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수님씨 손이 달라졌습니다. 방금까지 무릎 위에서 가만가만 떨리던 손이 통장만은 익숙하게 펼치더니 가슴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쓰고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는 겁니다. 입금 3만원 강덕수. 입금 3만원 강덕수. 입금 3만원 강덕수. 마지막 줄까지 짚고 난 수님씨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번 달도 들어왔네. 우리 그이가 붙인 돈이에요. 쌀값 걱정은 없겠어. 그러고는 통장을 가슴에 꼭 품고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다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꺼운 이불을 덮은 얼굴이었습니다. 저한테도 수님씨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댁은 뉴시여. 새로운 은행 처녀요? 69 늙은이더러 처녀라니요. 웃음이 나오려는데 눈물이 먼저 나오려는 걸 꾹 눌러 참고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신입입니다. 그랬더니
수님씨가 제 손을 끌어다가 통장을 쥐어주며 속삭이십디다. 우리 그이가 붙이는 돈이니 착오 없이 잘 좀 부탁해요. 그이가 손이 갈퀴가 되도록 번 돈이라오. 예, 대답은 했는데 목이 메어서 그 다음 말을 못했습니다. 복도로 나와서야 어르신이 말을 이었습니다. 집사람은 나를 잊었소. 아들 얼굴도 당신 나이도 잊었소. 그런데 딱 하나 돈 걱정만은 안 있습디다. 어려서 보릿고개를 넘은 양반이라 그렇답니다. 시집와서 50년 살림 통장을 쥐고 쌀값 걱정, 등록금 걱정, 제사비용 걱정을 도맡던 사람입니다. 병이 다른 기억은 다 지워도 그 걱정 하나는 못 지우더라는 겁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외국 현장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고요. 밤마다 요양원비는 누가 내느냐. 울면서 복도를 헤매고 간식으로 빵이 나오면 반쪽만 먹고 반쪽은 베개 밑에 몰래 숨겨두고 그 뱉댔던 시절이 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약을 늘려도 소용이 없었는데 어느 날 어르신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옛날 살림 통장을 가져다 보여줬더니 그날 밤 처음으로 복도를 안 헤매고 주무시더랍니다. 의사도 못 재우는 사람을 통장이 재웁디다. 어르신이 말한 네 번째 통장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어르신은 매달 25일에 은행 창구에서 수님씨 통장에 현금 3만 원을 넣고 통장 정리를 해온 겁니다. 기계로 하면 1분이면 될 걸 굳이 창구에서 하는데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계는 거래가 밀리면 몇 달치를 한 줄로 뭉뚱그려 찍어버리거든. 우리 집사람은 강독수 석자가 다달이 또박또박 박혀 있어야 안심을 하오. 그 통장 곁에는 수님씨가 50년 살림하며 쓰던 헌 통장들이 고무줄에 묶여 있답니다. 그게 수십 권이라 했습니다. 나는 평생 무뚝뚝해서 미안하다 소리를 할 줄 모르고 살았소. 저축은행에 돈 날렸을 때도 끝내 그 말을 못합디다. 그래서 다달이 3만 원씩 갚는 중이요. 이 통장이 내가 평생 처음 쓰는 편지요. 내 이름이 40줄 넘게 박혔을 텐데 400번을 더 넣어도 모자랄 거요. 어르신은 거기까지 말하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는 건 못 봤습니다만 목젖이 오르내리는 건 봤습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아까 창구에서 1시간을 기다리셨잖아요. 3만 원이면 이자로 쳐야 몇십 원도 안 될 텐데요. 어르신이 창밖을 보다가 그러셨습니다. 명자씨, 은행 이자는 높아봐야 몇 프로요. 그런데 이 통장은 3만 원을 넣으면 우리 집사람이 한 달을 발 뻗고 자오. 세상 천지에 이런 금리가 어디 있어. 그러고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한마디입니다. 다들 예금을 어디에 두느냐고 묻는데 은행 이름을 대는 건 반쪽짜리 대답이요. 예금은 은행에 두는 게 아니라 남은 날들 위해 나눠두는 거요. 이번 달 먹을 밥에 얹고 아플 날에 얹고 오늘 하루에 얹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 위에 얹고 그렇게 자리를 정해주고 나면 돈이 하나도 안 무섭소.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걷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였지요. 나는 1억 4천을 모셔놓고 3년을 벌벌 떨기만 했는데 그 어르신은 3만 원으로 다달이 사람 하나를 재우고 있었으니까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옛말도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곳간을 쥐고도 인심은커녕 제 무릎 하나를 못 챙겼지 않습니까? 이튿날 정형외과에 가서 연골 주사를 예약했습니다. 15만 원을 카드로 긁는데 간호사가 어디 불편하시냐고 묻습디다. 아니라고 좋아서 그런다고 했지요. 69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목돈을 써봤다는 말은 차마 못했습니다. 그 다음 25일에는 제가 먼저 벤치에서 청했습니다. 어르신, 지난번에 말씀하신 통장 3개 저한테도 가르쳐주세요. 어르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당신 통장 3개를 꺼냈습니다. 겉장마다 유성매직으로 굵직하게 글씨가 씌어 있었죠. 밥, 약, 오늘. 초등학생 글씨 같은 그 3글자가 여태껏 들어본 어느 노후 강의보다 무거웠습니다. 첫째 원칙부터 일러주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한 곳에 5천만 원 넘게 두지 않소. 예금자 보호 한도는 올랐어도 그렇게 나눠둬야 잠이 오거든. 요즘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까지 올렸다고들 합디다만 한도가 올랐다고 내 간이 커지는 건 아니잖소. 은행 3군데면 명자씨 1억 4천,
나누고도 남소. 그리고 세 군데에 나눠두면 어디가 뒤숭숭하다는 뉴스가 나와도 내 돈 3분의 1 얘기니 밤잠은 잘 수 있소. 둘째가 밥 통장입니다. 목돈을 한 통장에 쌓아두면 도둑 눈에도 미끼요, 사기꾼 눈에도 미끼요, 무엇보다 내 욕심 눈에 미끼랍니다. 그러니 목돈의 절반쯤은 다달이 이자가 나오는 예금하고 연금으로 바꿔서 25일마다 내 월급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요긴한 대목인데 누가 목돈을 빌려달라 해도 좋은 데 있으니 넣으라 해도 거짓말 한마디 안 보태고 이 말이면 끝이랍니다. 나 목돈 없소. 다 연금으로 묶어서 다달이 타먹고 사오. 목돈은 한 번에 나가지만 다달이 나오는 돈은 한 번에 못 뺏어갑니다. 통장이 나 대신 거절을 해주는 거죠. 거절을 못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앓는 게 우리 나이 고질병 아닙니까? 그 말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갑디다. 셋째가 약통장입니다. 병원비하고 요양비로만 쓸 돈을 아예 따로 떼어놓고 은행 창구에서 자물쇠 2개를 걸어두는 겁니다. 하나는 지연이체. 큰 돈을 보내면 바로 안 나가고 3시간 뒤에 나가는 서비스인데 그 3시간 안에는 취소가 됩니다. 또 하나는 하루 이체 한도를 100만 원으로 낮추는 것. 급한 큰 돈은 신분증 들고 창구에 가면 되니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 번거로움이 바로 자물쇠라 했습니다. 귀찮지요. 그런데 이 자물쇠가 도둑 때문만이 아니요. 그럼 누구 때문이냐 하니 어르신이 당신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늙은 나 때문이요. 나는 내일의 나를 다 못 믿소. 정신이 흐린 날의 강덕수가 목돈을 못 만지게 멀쩡한 오늘의 강덕수가 미리 막아두는 거요. 수님씨 얼굴이 떠올라서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마지막이 오늘 통장입니다. 다달이 20만 원을 넣고 그 달 안에 반드시 바닥을 내야 하는 통장이랍니다. 남으면 벌금으로 다음 달에 그만큼 덜 넣는답니다. 그 돈으로 목욕탕 전기권 끊고 국밥 한 그릇 차시고 경로당에 커피 믹스 한 통 사들고 가시고요. 커피 한 잔 안 사는 구두쇠라는 소문은 그럼 뭐냐니까 어르신이 허참 하고 웃었습니다. 다방 커피 한 잔 5천 원은 아깝고 경로당 믹스 한 통만 2천 원은 안 아깝소. 20명이 마시니까. 나는 안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돈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내가 정하는 사람이요. 소문 속 구두쇠는 알고 보니 돈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양반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주 내내 어르신이 제 은행 걸음에 동행해줬습니다. 1억 4천을 새 은행에 나누고 그중 5천만 원은 다달이 이자가 나오는 예금으로 돌리고 지연이체 걸고 이체 한도 낮추고 창구 직원이 어머님 오늘은 얼굴이 활짝 피셨네요. 할 만큼 낯빛이 달라졌던가 봅니다. 집에 와서는 자개장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놓고 문방구에서 산 유성 매직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 약, 오늘 지방 쓸 때 말고는 붓끝 잡을 일 없던 손이 통장 겉장에 그 3글자를 쓰는데 가늘게 떨립디다. 참 이상하지요. 돈은 한 푼도 안 늘었는데 그날 밤 3년 만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첫 월급날이라고 해야 하나요? 해가 바뀌고 첫 25일에 통장 정리를 해보니 이자하고 연금이 정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길로 목욕탕 전기권을 끊고 복지관 노래교실에 석 달치 회비를 냈습니다. 3만 원짜리 지출 2개에 손이 벌벌 떨리는 게 우습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때 밀고 나와서 요구르트 하나 물고 햇볕 아래 앉아있자니 아이고 이 좋은 걸 3년을 아꼈구나 싶습니다. 오늘 통장에서 나간 돈은 이상하게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붙여놓으니 돈이 제 갈 길을 가는 것뿐이더라고요. 그 무렵 옥분이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홍보관에서 다달이 배당이라며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주더랍니다. 예, 너도 봤지? 이자가 이렇게 따박따박 나오는데 사기는 무슨. 국밥집에서 배당 자랑을 하며 제목까지 계산하는 옥분이 앞에서 솔직히 저도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때 덕수 어르신이 지나가듯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처음 몇 달은 꼬박꼬박 줄 거요. 그게 떡밥값이요. 낚시꾼이 떡밥 아까워하는 거 봤소? 소름이 쭉 돋았습니다. 그런데 그 떡밥을 물고 옥분이는 2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도합 3천만 원.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더 세게 말리지 못했습니다.
배당 자랑에 신이 난 친구 얼굴에 찬물을 끼얹을 용기가 그때 저한테는 없었던 겁니다. 올해 2월이었습니다. 점심나절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는 겁니다. 제 계좌가 범죄 자금 세탁에 쓰였답니다. 지금 당장 예금을 전부 국가안전계좌로 옮기지 않으면 전 재산이 동결된다고요. 말도 마십시오. 그때 생각하면 시방도 가슴이 뜁니다. 말투가 어찌나 차갑고 빠른지 수화기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 딴 전화벨 소리까지 들립디다. 머리로는 이상하다 싶은데 다리가 먼저 후들거렸습니다. 절대 전화를 끊지 말라고. 끊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으름장을 놓는 통에 저는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로 점퍼만 걸치고 나섰습니다. 그 경황에도 도장은 챙겼으니 사람 버릇이라는 게 참 무섭지요. 그런데 여러분, 은행 가는 택시 안에서 제가 어쩌다 정신을 차렸는지 아십니까? 옮길 목돈이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든 겁니다. 돈은 세 은행에 나뉘어 있지. 5천만 원은 다달이 이자 타먹는 예금에 묶여 있지. 하루 이체 한도는 100만 원이지. 저쪽에서 아무리 전 재산을 옮기라고 다그쳐도 오늘의 최명자한테는 그럴 재주가 아예 없는 겁니다. 제 머리가 저를 지킨 게 아니라 미리 채워둔 자물쇠들이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화기 속 남자가 우선 100만 원이라도 보내라고 몰아붙이는 통에 손이 절로 움직였습니다만 창구 앞에 앉는 순간 어르신이 언젠가 벤치에서 지나가듯 하신 말이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전화를 못 끊게 하는 놈은 100이면 100도둑이요. 저는 전화기를 창구 대리석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데 엎어놓고 나니 세상이 이상하게 조용해집디다. 직원이 놀라서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묻기에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겁니다. 아가씨, 나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는 중인가 봐. 좀 도와줘요. 그 다음은 은행에서 다 알아서 해줬습니다. 경찰이 오고 그 번호는 가짜로 확인되고 택시에서 얼떨결에 눌러버린 100만 원짜리 이체 하나도 지연 이체에 걸려서 3시간 안에 취소가 됐습니다. 경찰관 말이 창구까지 왔다가 어머님처럼 돌아서는 분은 열에 한둘이 될까 말까랍니다. 그 한둘이 된 게 제 잘난 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이제 아시겠죠. 그날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이 녀석이 한참 말이 없다가 목이 잠긴 소리로 엄마 나 지금 내려갈게 합디다. 밤 10시에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이 현관에서 제 얼굴을 보더니 어린애처럼 웁디다. 저는 그 등짝을 두드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손에 힘이 남아있는 것도 오늘 우리 모자가 이렇게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것도 다 그 어르신 통장 3개 덕이구나. 아들은 그날 밤 제 통장 겉장의 매직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엄마 이건 누가 알려줬어? 하고 물었습니다. 은행 벤치 친구가 알려줬다니까 피식 웃는데 웃는 눈이 젖어 있더군요. 이튿날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은행에 같이 가자고 합디다. 뭘 하나 했더니 창구에서 저처럼 지연 이체를 신청하는 겁니다. 엄마 나도 걸어놓게. 회사 동료도 당했거든. 이거 나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서울 올라가는 길에는 전화로 그럽디다. 다음에 내려오면 자기 통장 겉장에 뭐라고 쓸지 저하고 같이 정하자고요. 70 다 된 어미가 39 아들한테 돈 지키는 법을 가르칠 줄 세상에 참 모를 일입니다. 오픈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지요. 홍보관은 지난 3월에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문을 닫은 게 아니라 통째로 사라졌지요. 그 싹싹하던 실장 전화기도 꺼져 있었고요. 옥분이 3천만 원은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경찰서에 같이 갔다 오는 길에 국밥집에 마주 앉았는데 옥분이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그럽디다. 명자야, 너는 그때 왜 나를 더 세게 안 말렸니?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국물만 떠먹었습니다. 그놈의 돈이 뭔지 40년 우정에도 이렇게 금이 갑니다. 한참 만에 옥분이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아니다. 네가 뜯어 말렸어도 내가 안 들었을 거야. 나는 그 계란이 좋았던 게 아니라 어머님 소리가 좋았던 거야. 그 소리를 3천만 원 주고 산 거지. 내가. 우리 둘은 국밥이 다 식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로 옥분이를 데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남은 돈이 남아 3군데로 나누고 지연이체 걸고 한도 낮추고 문방구에서 유성매직도 2자루 샀지요. 옥분이는 통장 겉장에 밥, 약까지 쓰더니 3번째에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오늘 대신 국밥이라고 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네가 사라.
얻어먹는 국밥이 제일 맛있더라. 그러면서 웃는데 그 웃음에 물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다달이 25일이면 은행 들렀다가 국밥집에 갑니다. 한 그릇씩 비우고 두 그릇은 포장을 하죠. 하나는 옥분이네 손주 몫입니다. 남은 하나가 누구 몫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봄부터 수님 씨는 부쩍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은행 아저씨로도 못 알아보는 날이 많다지요. 4월 25일에는 저도 노란 꽃 한 단을 사들고 면회를 따라갔습니다. 어르신이 통장을 내밀자 수님 씨는 여느 때처럼 돋보기를 쓰고 한 줄 한 줄 짚었습니다. 입금 3만 원, 강덕수. 그러더니 옆에 앉은 남편한테 생판 남한테 자랑하듯 이러시는 겁니다. 이것 좀 보시오. 우리 그이가 다달이 붙여주는 돈이라오. 젊어서 배밭 하느라 손이 갈퀴가 된 양반인데 40년을 하루같이 일해요. 우리 그이 같은 사람 세상에 또 없지. 남편 앞에서 남편 자랑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예, 참 좋은 분이시네요 하고 맞장구를 치고는 조용히 일어나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따라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만 따라 나갔습니다. 어르신은 복도 끝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우는 소리는 안 났습니다. 다만 그 너른 등이 통장 쥔 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아주 천천히 들썩였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선 어르신은 아무 일 없던 얼굴로 이러셨습니다. 가봅시다. 은행 문 닫겠소. 저는 그저 예 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긴 병에 효자는 없어도 48년 된 신랑은 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래 못하던 일을 하나 했습니다.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지요. 아들아, 엄마 돈은 엄마가 다 정리해놨다. 은행 3군데에 나눠놨고 사기당할 구멍도 막아놨으니 아무 걱정 마라. 대신 이번에 내려오면 국밥 한 그릇 하자. 엄마가 산다. 5분도 안 돼서 답이 없디다. 엄마 최고. 토요일에 갈게요. 그 짧은 답을 자기 전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돈 얘기 꺼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3년을 서로 입 다물고 살았는데 겁이 거치니 말문 트이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들 우스개를 합니다만 자식하고 돈 얘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상팔자지 별게 있겠습니까? 지금 제 자개장 서랍에는 통장이 4개 있습니다. 밥, 약, 오늘. 그리고 4번째 겉장에는 꽃이라고 써놨습니다. 다달이 10,000원씩 들어가는 제일 작은 통장입니다. 25일이면 은행 들렀다가 꽃집에서 노란 꽃 한 단 사고 옥분이랑 국밥 먹고 요양원에 들르는 게 이제 제 월급날 일과거든요. 수님 씨는 저를 볼 때마다 처음 보는 얼굴이라며 고운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도 처음 뵙는 것처럼 넙죽 인사를 드리지요. 아까 포장한 국밥 한 그릇은 덕수 어르신 저녁상 몫입니다. 늙은 신랑이 저녁을 거르고 면회를 다니는 걸 알면 수님 씨가 얼마나 속을 끓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국밥은 제가 수님 씨 대신 차려드리는 저녁상인 셈입니다. 나이 들수록 예금을 어디에 둬야 하느냐? 인제 누가 물으면 저는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라고 합니다. 자개장이든 문갑이든 제일 오래 묵은 통장 하나만 꺼내서 겉장에 매직으로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밥인지 약인지 오늘인지 쓸 이름이 도무지 안 떠오르면 그 통장이 여태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일 은행 문 열거든 지연이체와 이체한도를 상담해 보시고 현재 예금자 보호한도를 넘는 돈이 있거든 나눠 놓으십시오. 76 어르신이 수업료 8천만 원을 내고 배운 것을 여러분은 오늘 그냥 들으셨으니 부디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알고 계시기엔 아까운 얘기니 자식들 대화방에도 슬쩍 옮겨주시고요. 돈은 쌓아두면 겁이 되고 자리를 정해주면 배경이 됩니다. 저는 요즘 통장을 봐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제 돈이 어디 가서 무슨 심부름을 하는지 훤히 아니까요. 여러분, 통장에는 무슨 이름을 붙이시겠습니까? 밥, 약, 오늘, 꽃, 손주 이름도 좋습니다. 댓글에 그 이름 하나만 적어주세요. 어느 어르신이 어떤 이름을 붙이셨는지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통장을 끌어안고 주무시는 친구분이 계시거든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25일에도 은행 벤치 같은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늘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십시오.